삼국지 연의의 등장인물은 수백 명이 넘습니다. 주연급 인물부터 이름만 한번 등장하는 인물까지 그 수가 너무 많지요. 오늘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인물들만 뽑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삼국지 연의의 주인공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유비. 유비는 소설 삼국지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탁현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 돗자리를 팔며 근근히 살던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황실의 후손이었으며 영웅의 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건적이 나라를 어지럽히자 관우, 장비와 함께 의용병을 일으킵니다. 이후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방랑을 지속합니다. 하지만 천재군사 제갈량을 영입한 후 총나라를 건국하고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유비는 보통 삼국지에서 인덕의 아이콘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조에게 끝까지 저항하며 나라를 세운 불굴의 의지의 사나이이기도 합니다. 관우. 관우는 유비, 장비의 의형제로 삼국지 최고 인기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죽을 때까지 유비에 대한 의리를 지켜 충의의 화신으로 불렸지요. 또한 천하제일의 무예와 군사 지휘 능력으로 적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비의 오른팔이자 총나라 장수 서열 1위로 말 그대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긴 수염과 청령 언얼도는 그의 시그니처입니다. 장비. 장비는 유관장 도원결의 의형제의 막내로 의리 충만하지만 다혈질 캐릭터입니다. 괴력의 사나이로 관우의 버금가는 무력을 자랑했습니다. 다만 극판 성격으로 여러 번 대형 사고를 쳐서 유비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관우와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에도 유비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을 세워 총나라 건국에 지대한 공을 세웁니다. 제갈량. 천재 지략가로 관우와 함께 삼국지 최고 인기 캐릭터입니다. 유비가 3번 찾아가 초빙했다는 삼고초려의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송공과의 동맹성사, 적벽대전에서의 활약은 삼국지 연의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유비가 죽은 후에는 홀로 고군분투하며 총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군사 지휘 능력도 우수하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력이 으뜸이었습니다. 조조. 조조는 삼국지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유비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영웅입니다. 인간적인 면모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함을 동시에 소유한 인물이지요. 천재적인 전술가로 삼국지에서 가장 유능한 야전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분홍알거 시대에서 라이벌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며 천하통일의 목전까지 갔지만 유비와 송건에게 적벽에서 대패를 당하며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삼국지의 악당 역할로 유비에 비해 인기가 없었지만 현대에는 유능한 리더의 본보기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송건. 사실 송건의 아버지 송견, 형 손책 모두 주인공급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빠르게 사망하여 바통 터치 형태로 송건에게 주인공 자리가 내려옵니다. 송건은 유비, 조조와 비교했을 때 임팩트가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관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물이라 인기가 좋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벽대전에서의 승리로 역사의 행방을 완전히 바꾼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삼국지는 조조의 천하통일이라는 시시한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연이지만 중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각. 장각은 삼국지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나라가 부패하여 망조가 들자 황건적이라는 민중봉기를 일으키지요. 황건적은 그 세력이 엄청났고 한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결과론적으로 유비, 조조 등 수많은 영웅들이 들고 일어날 계기를 제공합니다. 장각은 난을 일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했고 황건적 역시 곧 진압당합니다. 동탁. 삼국지 최고 악당을 뽑자면 1등으로 뽑히는 인물이 동탁입니다. 황제가 죽은 뒤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는 재빠르게 수도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황제를 세우고 독재 정치를 펼칩니다. 여흥을 위해 사람들을 죽였으며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이 몰려오자 수도를 불태우고 도망치는 만행도 저지릅니다. 하지만 결국 부하 여포에게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포. 여포는 삼국지 최고 무력을 자랑하는 맹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자의 대명사로 꼽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양 아버지의 정원 밑에 있다가 그를 살해하고 동탁 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의 눈이 멀어 동탁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후에도 자신을 받아준 유비를 배신하는 등 막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는 결국 조조에게 패배한 뒤 참수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손견. 손견은 송건의 아버지로 강동의 호랑이라 불렸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큰 공을 세우며 영웅의 등장을 알립니다. 반동탁 연합에서는 선봉을 맡아 용맹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도 낙양에서 옥새를 넣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옥새를 가지고 근거지로 돌아가던 그를 유표가 막아 세웁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송견은 결국 화살과 돌에 맞아 전사합니다. 손책. 손책은 송견의 아들로 송건의 형입니다. 아버지 송견이 전사한 후 손씨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패배를 몰랐고 단숨에 강동 지방을 제패합니다. 이런 그의 용맹함에 사람들은 그를 소패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잔혹한 성격의 인물이었고 원한을 많이 샀습니다. 결국 자객들의 습격으로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눈을 감습니다. 원소. 원소는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로 외모도 출중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 반동탁 연합의 맹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연합 해체 후에는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여 강대 세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후 천하의 패권을 잡기 위해 친구이자 라이벌 조조와의 대결을 펼칩니다. 관도대전이라 불린 이 대결은 부하
부하의 배신으로 조조의 대역전승으로 끝납니다. 그는 패배 후 병으로 쓰러져서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오만하고 우유부단하며 인재를 다룰 줄 모르는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삼국지 후반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조조의 부하로 조조를 시작으로 4대에 걸쳐 위나라를 섬깁니다. 제갈량이 위나라 정벌을 시작하자 총사령관이 되어 그에 맞섭니다. 그리고 뛰어난 용병술로 제갈량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제갈량이 죽은 후에는 반란을 일으켜 위나라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손자가 천하통일을 이룹니다. 사실상 삼국지 최후의 승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국지 중요 등장인물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삼국지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모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